이번 시간에는 2025년 6월 고1 한격평가 43번에서 45번 현대시 두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작품 고정희 작가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현대시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상처받은 갈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계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면야, 뿌리가 깊다면 삶의 토대 또는 의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밑둥이 잘려도 커다란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새수는 돋아날 수 있다. 새수는 희망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흔들리자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자, 겪자. 상한 영혼이요, 상처받은 존재요 라고 하면서 대장을 부르고 있네요. 그래서 도노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 가자, 시련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라고 하며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방황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물은 희망과 의지, 꽃은 생명과 희망.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 대꾸법 사용하고 있고, 이 개울과 희망 역시, 개울과 등불 역시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고통을 정면으로 맞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롭기 작정하면,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딘들 못 가겠는가? 가기로 목숨을 견다면 지는 해 힘겨운 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를 통해서 레아라는 표현 두 개의 반복을 통해서 서리법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꾸법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연세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설자. 부정적 현실을 지나서 고통을 이겨낸 공간, 화자의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시련,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슬픔이란 없느니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눈물과 시련을 겪지만 이건 영원한 게 없다 라고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꾸법, 반복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캄캄한 밤이라도, 부정적 현실 속에서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늘. 이 마주잡을 손은 고통을 함께 이겨낼 존재 또는 구원자로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정희 작가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는 고통과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언젠가는 희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할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 역시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김승희 작가의 장미와 가시라는 현대시입니다. 먼저 1년의 내용입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자, 눈먼 손. 일단 손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게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나이고 삶을 만져보았다. 삶이라는 건 추상적 대상이죠. 그런데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시련과 고통뿐이었어. 가시투성인 삶을 온몸으로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낙관적 태도, 희망적 태도가 있네요.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부정적 사실, 현재 상황을 가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희망과 긍정의 예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자,
일단 여기부터 정리해볼까요? 있을까? 있을 수 없다.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지난날의 고통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까 해도 라고 해서 행간걸칙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가정법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겠는가? 희망적 상황이 온다면 현재 상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는 서리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화자가 말하는 이상적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눈먼 손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손의 장미꽃도 만져보지 못했네. 자, 가시,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끝내 희망적 상황, 이상적 상황은 오지 않았다 라고 절망감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 청자를 설정하고 있네요. 이제 말해다오, 명령의 어미. 삶은 가시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 표현이 조금 어렵죠. 삶은 가시인가, 삶은 가시장미인가, 시련이 있는 희망인가, 장미가시인가, 희망이 있는 시련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 시련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인가. 세 가지 의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죠. 시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여기서 서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서리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헐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나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틀렸고, 나는 명령형 문장을, 나는 청량형 문장을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청량형 문장은 가, 그 다음에 명령형 문장은 나에서 나타나고 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나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 있었지만 후각적 이미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44번 기읍, 손 함께 고통 이겨내 존재. 니은의 손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기읍과 니은 모두 화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읍과 니은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이다. 니은은 아니죠.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었으니, 기읍은 화자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이고 니은은 화자를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만족은 아니고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 기읍은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니은은 화자가 경외감,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아니었죠. 기읍은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의 대상이고 함께할 존재이고, 니은은 화자가 삶의 본질을 생각해 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내용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의 여신 갈대와 부평초를 통해 삶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극복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를 통해 참는 세월을 견디며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과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틀린 부분만 살펴보면, 나의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겠는가?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상실감 노래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실현된다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도 본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현대시 파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